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차기 5.56mm 소총탄 도입 사업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두레텍이 포기했다고 해서 왜 두레텍이 이 사업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솔직히 정확히는요. 지금 구독자 200만이 넘는 유명 뉴미디어 채널에서 이번 사업은 문제가 많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방사청에서 그것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그 어느 매체에서도 방사청의 반박을 기사화하는 곳이 지금 시점까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사청의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방사청을 좀 대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드디어 미국 레이시온이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에 대한 초도 물량을 공급했다고 하네요. 이번 공급은 저번 8월 달에 항공기 통합 테스트를 할 테스트 유닛을 인도한 것에 이어서 실제 양산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처음으로 인도한 건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폴란드에게 공급하기로 한 FA-50PL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미국에서 항법장치의 판매 승인을 안 해줘서 폴란드용 FA-50PL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법장치의 판매 승인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 업체로부터 레이더가 본격적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암남통합에 대한 미국의 승인 요청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FA-50PL의 양산이 그래도 조금은 빨라질 것 같아서 다행이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저는 분명 과거에 우리가 폴란드에 판매하는 흑표 PL에 우리나라의 국산 변속기가 들어간다고 했으나 폴란드에 대한 우리 국산 변속기의 채택이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폴란드에 공급하는 흑표지 F에는 독일 링크사의 변속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엔진은 국산이 변속기는 독일산이 들어가는 혼합형 파워팩인데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우리군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4차 양산의 국산 변속기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국산 파워팩을 완성했는데요. 문제는 그래서 당연히 흑표 PL에도 우리의 국산 변속기가 들어갈 줄 알았으나 폴란드에서 그냥 기존 흑표지 F부터 사용하고 있던 독일의 링크사의 제품을 흑표 PL에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결정은 폴란드에서는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나토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 확보 차원에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럴 거면 엔진도 독일제로 해야 하는데 엔진은 여전히 우리 국산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폴란드가 이런 결정을 한 건 이미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한 흑표지 F에 독일 링크사의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품의 호환성 때문에 굳이 우리 국산으로 변속기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폴란드에 대한 변속기 판매가 좌절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흑표 3차 양산 때 국산 엔진을 선택하면서 국산 변속기는 선택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일 우리가 3차 양산 때 국산 변속기를 선택을 했다면 당연히 원래 우리나라의 3차 양산용 전차로 만들어지다가 폴란드 공급용으로 급하게 변경된 흑표지 F에도 이미 국산 변속기가 탑재되었을 것이고 그럼 이번에도 폴란드는 우리 국산 변속기를 선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3차 양산 때 국산 변속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게 결론은 나비 효과가 되어서 지금에 와서는 흑표 PL에까지 우리의 국산 변속기가 선택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해서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 국산 변속기의 폴란드 판매는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잠수함 사업의 한화에 이어서 현대도 참가한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또다시 해외 사업에 원팀을 만들지 못하고 두 회사가 각각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리스 잠수함 사업에도 먹구름이 끼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원팀은 사업 때마다 각 회사들이 서로의 득실을 계산하면서 개별 사업별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 사업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스 사업도 이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두레텍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선 두레텍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결론은 두레텍은 신형 소총탄을 개발한 회사로 그 성능이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회사인데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속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서 12만 발의 소총탄을 구매를 했고 우리 군에서 시험을 한 결과 레벨4의 방탄복을 관통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차기 소총탄은 두레텍의 탄이 될 거라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한때 우리 군도 미군과 마찬가지로 6.8mm를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군은 6.8mm를 채택할 생각이 없으며 앞으로도 5.56mm를 사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형 소총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 구경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5.56mm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 북한군도 방탄복을 많이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방탄복을 뚫을 수 있는 신형 5.56mm 소총탄을 도입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방사청장이 사업을 언급한 게 최초였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부터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런데 모매체에서는 당연히 두레텍을 채택해야 하는데 경쟁 입찰로 가서 두레텍을 대기업과 경쟁을 시켜서 두레텍을 탈락을 시키려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신속시범 획득 사업이라는 건 민간 분야에서 우수해 보이는 장비를 군에서 소량 도입해서 시범 운용해 봄으로써 그 성능을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사업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업이 본 사업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조건 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속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서 어떤 무기의 성능이 입증되어서 본 사업을 했는데 원래 그 무기를 개발하던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서 문제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해병대의 해안감시용 무인기 도입 사업이었는데요. 이 당시 원래 사업을 했던 업체가 아닌 저가의 중국산 무인기를 제안한 업체가 채택되었고, 그 업체는 정말 중국산 무인기를 납품해서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당연히 경쟁 입찰로 가는 게 국가의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라 방사청이 대기업을 편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사청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뉴미디어 채널의 두레텍 고성능탄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보도된 두레텍의 고성능탄 내용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두레텍 고성능탄은 신속시범 획득 사업을 거쳐 성능이 확인되었으나 방위사업청이 위법불법적으로 경쟁 입찰 추진 예정이다. 고성능탄에 적용한 동일 기술을 155mm 포탄에 적용 시 기대 효과가 크나 시험 발사 미실시 군사격장 이용 전면 불허로 기술 개발 난항 중이라고 보도되었는데요. 이 보도에 대한 방위사업청 입장은 이러합니다. 두레텍 고성능탄 관련 경쟁 입찰 추진이 위법불법이라는 주장 관련 신속시범 획득 사업의 목적은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의 제품을 소요군이 시범 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신속시범 획득 사업을 추진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레텍의 고성능탄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관통력, 유효사거리와 같은 최소한의 탄약 성능을 두레텍으로부터 고성능탄 12만 발을 납품받아 군 시범 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소화기용 고성능탄약은 소요군이 군 시범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현용 소고경탄약의 성능 개선을 위해 필요성, 운영 개념을 설정하고 그것에 부합된 작전 운용 성능을 구체화하여 합참으로 소요 제기를 한 것으로, 합참은 국방부, 국과연, 국기연, KIDA 등 관련 기관과 소요군이 제출한 소요 제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2024년 11월 최종적으로 소화기용 고성능 탄약 소요를 결정하였습니다. 두레텍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한 신속시범 획득 사업과 소화기용 고성능 탄약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고, 방위사업법상 무기체계 획득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8월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소요가 결정된 사업에 대해 신속시범 사업 수행업체와 수의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두레텍의 신속시범 획득 사업은 본법규의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개발사업만 해당, 소급 적용도 불가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소화기용 고성능 탄약 사업은 법무검토와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에 사업 추진 방안을 국내 구매로 결정하였고, 향후 자격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레텍 155mm 포탄의 시범 발사를 위한 군 사격장 사격 불허 주장 관련해서는 두레텍의 155mm 포탄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유상의 기술용역 사업 계약을 통해서 시험 발사가 가능하며 2023년에 두레텍의 본 사업에 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만 두레텍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시범 발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 기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으며 비용 문제 등으로 기술 용역 사업 추진 의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적기 전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실과 다른 보도는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이 방사청의 보도 자료인데요. 문제는 155mm 포탄의 시험도 그러합니다. 결론은 당연히 아무 업체나 폭약을 마음대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 용역을 통해서 대신해준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닌 민간업체가 폭약 취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풍산과 한화의 자회사인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뿐입니다. 당연한 게 폭약 시험은 위험하기 때문에
각종 안전장치와 적절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지만이 정부에서 허가가 떨어지고 일반 중소기업이 그런 허가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군의 무기를 개발해서 납품해야 하는 곳이 두레텍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은 폭약 사용에 대한 인허가가 있는 회사와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고요. 실제로 두레텍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군용 무인기를 개발하는 수많은 무인기 회사들이 있고 이 회사들도 폭약 시험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풍산에서 무인기 전용 탄두만을 별도로 개발해서 선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두레텍에게 155mm 탄약 시험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게 뭔가 두레텍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적절한 시설을 가지고 국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에 어떻게 폭약 시험을 마음대로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두레텍은 우리나라의 차기 소총탄 사업에서 풍산과 경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모매체에서는 풍산이 텅스텐으로 이루어진 탄약을 개발했고 텅스텐으로 이루어진 탄약은 강선을 마모시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점도 좀 짚고 가자면 솔직히 풍산이 새로운 5.56mm 탄약을 개발했다는 소식은 저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 신형 탄약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알아봤지만 지금까지는 저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매체가 텅스텐을 탄자로 사용해서 강선을 깎아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텅스텐만 그대로 사용하면 강선을 깎아 먹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강철제 탄자 외피를 구리로 입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혀 강선을 깎아 먹지 않습니다. 다만 과연 풍산이 개발한 신형탄이 모매체의 말처럼 텅스텐을 탄자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텅스텐을 사용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결코 단가를 맞추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산의 신형 탄약이 어떤 모습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기 도입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 무기의 성능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의 재정 건전성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 회사가 우리 군이 요구하는 수량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까지 납품을 할 수 있느냐 등 외부적 요인도 따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과연 두레텍이 우리 군이 요구하는 수량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이번 사업은 수십만 발이 아니라 수백만 발을 납품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당연한 게 이제 이 탄이 우리 군의 주력 5.56mm 탄이 되는 거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대략 500만 발인가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고 이것도 1차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 두레텍이 과연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까지 우리 군이 원하는 수량의 탄약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 두레텍이 사업을 포기한 건 우리 방사청의 비리도 아니고 그리고 방사청이 특정 대기업을 편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방사청은 정해진 법률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고 결론은 두레텍이라는 중소기업이 우리 방사청의 사업 절차를 따라오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대기업 도움 없이 두레텍이 단독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레텍이라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단 두 회사밖에 없는 폭약시험 허가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리고 수십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군대에 탄약을 어떻게 혼자서 납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두레텍은 대기업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끝내는 고집을 부리더니 본 사업을 포기한 모양입니다. 분명 두레텍이 개발한 신형탄은 아주 우수한 탄약이고 그래서 저도 두레텍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 버리는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정말 두레텍이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두레텍은 한화 등 대기업과 연합을 해서 이 사업에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풍산이 새로 개발한 탄약의 성능이 어떠한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레텍의 탄이 우수한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풍산의 신형탄과 경쟁을 해서 더 우수한 탄이 선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앞으로 두레텍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